아베, 야메로! 일본 자국 내에서 아베의 어리석음을 지탄하며 퇴진하라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베 퇴진운동은 몇 번 있었지만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며 일본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자유무역을 규제하여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일본의 경제를 과거로 회귀시킨다고 주장하는 상식적인 일본 시민들의 주도로 아베 정권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아베 정권이 탄핵 위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체크. 아베 야메로! 이 함성 실화? 일본 도심을 울리고 있는 외침, 아베 물러가라를 부르짖는 일본 시민들의 외침이 도쿄 아키하바라 도심을 가득 메웠다. 또한 일본 네티즌들의 트위터에는 아베 야메로 등의 해시태그를 단 동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이날 참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연설 중인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향해 아베 물러나라를 외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진보 성향의 일본 시민들은 아베 정부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으며 연금 삭감 등으로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사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기간 동안 아베 총리의 선거운동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진보 성향 시민들이 현장에 나타나 아베 물러나라를 외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선거 때마다 젊은이들의 성지인 아키하바라를 찾아와 마지막 가두 연설을 해왔기 때문에 이날도 아베 총리가 아키하바라에 나타날 것으로 예견돼 있었다. 진보 성향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에서 아베 총리에 반대하는 팻말 문구와 디자인을 공유했고 각자 플랜카드를 제작해 들고 나왔다. 그들은 아베 총리의 연설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자발적으로 아베 물러나라를 외쳤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다 연행된 일본 시민도 있었다. 인근에서는 경찰도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들을 제지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일본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없어? 라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일본 시민들의 이 같은 행동은 지난주부터 계속됐다. 지난 15일 가두 연설을 하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한 시민이 아베 야메로! 를 외쳤다. 사복경찰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시민들은 일본은 무서운 나라가 됐으머니다. 아베가 일본 국민들의 입을 막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머니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한편 아베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연설하는 앞쪽은 자민당 지지자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이들은 일장기를 흔들며 아베 총리의 연설 도중 아베 힘내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진보 시민들의 아베 물러나라 외침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번에도 경찰들이 나서 아베 물러나라라고 외치는 시민들을 제지했습니다. 연설회장 곳곳에서는 일본에는 표현의 자유도 없냐? 라고 항의하는 시민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 간 실랑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자민당 지지자들은 아베 반대파들이 마련해간 플랜카드와 팻말 등을 찍거나 부셨다. 일부 극렬한 자민당 지지자들은 아베 야메로를 외치는 시민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물러나지 않았다. 찢긴 플랜카드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 다시 흔들었다. 이렇듯 일본 현지 시민들도 이번 불매운동의 심각성과 한국인들의 무서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아베 퇴진까지 요구하는 사태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은 놀랄 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비재 대일 의존도가 14%에 지나지 않아 불매운동의 실효성이 미약할 거라는 페페TV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일본 정권의 생각과는 반대로 일본이 더 잃을 것이 많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체크.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 불거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라면과 맥주 등 일본 식료품 매출이 급감하고 일본 여행 상품 예약률도 평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에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일본에서도 이번엔 다르다 라는 반응이 나온다.
2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해외 여행객 유치 1위 업체인 하나투어의 일본 여행 신규 예약자 수는 평소의 절반 이하인 500명 선으로 감소했다. 노란풍선은 이달 들어 일본 여행 신규 예약이 전년 동기보다 70% 감소한 것은 물론 예약 취소율도 50% 증가했다. 인터파크 투어도 8일 이후 신규 예약은 50% 줄었고 예약 취소도 2배가량 늘었다. 위메프도 최근 일본 항공권 취소가 평소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마지막 주 9%에 머물렀던 환불 비율은 이달 둘째 주에는 36%까지 치솟았다. 일본 여행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아예 백지화를 하는 여행업체도 늘고 있다. AM투어는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 전세기를 이용한 일본 시마네현 패키지 상품의 판매를 지난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이번 사태 이전에는 전세기 50석이 꽉 찼지만 최근 좌석 점유율이 뚝 떨어져 수익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커뮤니티 네이버 일본 여행 동호회는 일본 여행 불매운동에 지지를 보내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일본산 맥주, 라면, 과자 등의 매출도 급감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8일 이마트에서 일본 맥주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30.1% 감소했다. 7월 첫째 주 24.2%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둘째 주에는 33.7%, 셋째 주에는 36% 등으로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 올 상반기 전체 수입 맥주 중 매출 2위를 차지하던 아사히 맥주는 이달 들어 순위가 6위로 떨어졌고 기린 맥주도 7위에서 10위로 내려앉았다. 일본 라면과 소스, 조미료, 낫또 등의 매출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에서 1일부터 18일 일본 라면 매출은 전월 동기보다 31.4% 감소했고 일본산 소스, 조미료는 29.7%, 일본산 낫또는 9.9% 매출이 줄었다. 롯데마트에서도 같은 기간 일본 맥주의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라면 매출은 26.4%, 낫또는 11.4% 하락했고 일본 과자류의 매출도 전월보다 2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CU에서 1일부터 18일 일본 맥주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40.1% 급감했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초기인 1일부터 18일 일본 맥주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20.6%나 줄어든 반면 국내 맥주는 2.4% 증가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본 상품 불매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매출 감소폭이 커지는 추세라며 처음에는 맥주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상품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 잘 들으셨습니까? 매출이 50%나 줄었다는 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인데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어떨까요? 일본 수출 금지로 인해 타격을 입지는 않았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수출 규제에도 신흥국 중 한국 증시가 가장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달 들어 주요 신흥국 중 글로벌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시장은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악재에도 신흥국 중 한국 증시가 가장 큰 인기를 끈 셈입니다. 유안타 증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해외 투자 자금이 사들인 한국 주식은 7억 7,100만 달러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10개 주요 신흥국 중 1위입니다. 한국 다음으로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이 순매수액이 컸습니다. 또 인도는 8억 3,500만 달러의 순매도를 보였고 대만과 브라질도 각각 5억 4천만 달러, 4억 4,800만 달러의 매도 우위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이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모두 매우 우위를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여파가 지속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악재가 터졌지만 글로벌 자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된 셈입니다. 특히 글로벌 자금의 유입은 코스피 시장에 집중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집계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19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1,946조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반도체 종목을 대거 사들였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8,952억 원, 2,69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2,068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결국 이 외국인 투자자는 이 기간 국내 증시에서 9,878억 원어치의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증권사 연구원은 글로벌 자금의 한국 증시 유입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같은 악재에도 이익 성장률 지표가 저점을 확인한 뒤 반등 중이고 원달러 환율이 충분히 상승했다는 인식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페페TV는 소비재보다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만 예측이 빗나가고 얼마 안 돼서 소비재의 불매운동은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영상의 댓글로 좋은 의견 내주신 시청자님의 의견을 소개시켜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2018년도 수입이 535조, 수출이 604조입니다. 여기서 일본에서 수익금액은 30조였어요. 우리가 불매운동으로 일본 수익금액의 5%만 감소시키면 2018년 기준 1.5조의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물론 이걸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흔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본 언론은 흔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장기적인 불매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 일본 기업들 중 작은 몇몇 기업은 망할 거예요. 더불어서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의 시장을 잃었다는 말을 하겠죠. 비록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이 일본 언론에 풀리면 저는 충분히 효과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만 더 하면 일본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페페TV 화이팅! 시청자님 화이팅! 불매운동 화이팅!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는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무려 30여 년이 흘렀지만 사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엑서터대와 우크라이나 농업연구소의 공동연구진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전에서 50km 떨어진 지역에서 재배한 농작물에도 여전히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표본의 약 45%에서 체내에 축적되면 여러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 스트론튬 90의 농도가 기준치 이상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이런 상황이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사선 동위원소인 세슘-137에 대해서 조사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곡물 표본의 48%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사능 문제는 그만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아니라고 이기적인 태도로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거기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대놓고 일본 편을 들고 있죠.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기구 본부에서 교토통신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처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기술에 대해서 무지한 정치꾼이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지난 2월 방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을 둘러본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행에 부합하고 전 세계 원전에서 비상사태가 아닐 때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당시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이 알려졌을 때 전 세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제는 왜 국제기구 총장이 일본 정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두둔하느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술적으로 아직 구현이 안 된다는 게 글로벌 전문가 대부분의 입장인데 말이죠. 일본 현지의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현재 하루 140톤씩 불어나는 원전 오염수를 핵물질 정화 장치인 다액종 제거 설비로 처리해 탱크에 담아 보관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여름이 되면 계속 불어나는 오염수로 총 137만 톤 규모의 저장 탱크가 차게되면서 테러 작업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며 태평양으로 흘려보내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가 다액종 제거 설비를 거친 점을 들어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해양 방류로 처분할 경우 물로 희석해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트리튬 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로 희석해도 방출 총량은 결과적으로 같아져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일본은 원전을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도 바다로 원전수를 배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 역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상 원전에서 나오는 것과
사고 현장에서 생긴 고농도 오염수를 정화 처리했다고 해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지 어민들은 정부의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죠. 이에 일본은 최종 결정을 보류해 둔 상태입니다. 물론 이미 정치권에서는 확정이 되었죠. 스가 일본 총리 역시 지난 10일 언제까지고 처분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며 조만간 방침을 정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19일 후쿠시마를 방문한 가토 관방장관도 폐로 작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처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교토통신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할 일은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국제 고립을 당하고 사무총장은 사면 초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임기 중 사망한 일본 출신의 아마노 유키야 전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작년 12월 취임했습니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는 친일본 인사들이 가득합니다. 한편 한국은 사상 최초로 화상으로 진행된 IAEA 종회에서 반대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의구심을 적극 표시한 것입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정병선 제1차관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환경적 안정성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의 적정성과 중장기적으로 환경에 의한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뿐 아니라 IAEA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차관은 특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방안을 마련할 시 유엔 해양법약 등 국제법을 꺼내 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그 안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처분 결정에 앞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소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한 것이죠. 현재 일본은 내부에서 대충 마무리하고 방류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정차관은 향후 오염수 해양 방출 이행 과정과 안정성이 충분하고도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그 결과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IAEA가 적극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국, 중국 등 여타 주요 회원국들의 수석 대표들도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태평양 바다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바다입니다. 한국이 지리학적으로 일본과 가장 가깝지만 일본의 원전수 방류는 한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14일 북한과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내보냈습니다. 북한의 핵활동 지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그는 IAEA 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지난 1년 동안 북한 영변의 원심 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징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세이프가드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있어 IAEA에 신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IAEA는 지난 2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영변의 핵연료봉 제조 공장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냉각장치 등을 가동한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이 원심 분리기에서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분석했죠. 또한 평양 인근 강선에서도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 아닌 징후만 가지고도 이런 발언을 하는 그로시 사무총장입니다. 일본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났고 인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놓고 편을 듭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행위일까요? IAEA라는 국제기구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편향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